별일 없이 살고 싶다. 아마 지금 다들 느끼는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별일 없음이 더욱 절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 친정이기도 하죠. TBS 구성원들이 바로 이런 심정을 갖고 있을 텐데요. 한때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을 가진 방송사였지만 35년 만에 폐국 위기에 놓였습니다. 단 3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음악 그리고 재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 TBS 폐국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몬 주범들과 그 이유를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호로록과 언론아싸가 함께하는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네, 저는 TBS 아나운서 이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TBS 이슈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영상이 나가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또 그 방송을 보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민준 아나운서는 제 후배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네요. 이제 진짜. 그 최장군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 최지현 선배랑 제가 이제 뭐 꽁트도 하고 이제 연하 남편 그리고 연상 와이프 역할을 하면서 참 재밌게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선배랑 방송을 하게 될 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예. 언론아싸 한번 출연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네, 했었죠. 그때 출연하고 나서 언론 네. 아싸가 아니라 언론계 인싸로 등극했다고 우리 민원연 사무처장님이 어찌나 그 멘트를 꼭 넣어달라고 하시던지 조회수도 네. 잘 나왔다고. 정말 저도 이제 몰랐는데 네. 그래도 그때 동시 접속자가 많아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또 사무처장님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좀 부끄럽지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경 의원님은 문화체육 위원장. 네, 네네. 지금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이번 7월이니까요. 7월에? 예, 몇 예. 달 안 됐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국힘 쪽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미 다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제 지금은 과연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계속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밝히려고 저희 당 네. 쪽에서는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게 시작부터 너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의 지금 의지가 있으면 될까요? 오세훈 시장 의지, 서울시 집행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다수당인 국힘 의원들의 또 같이 힘을 모아주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아직 뭐 그 방통위에도 머물러 있는 상태고 또 행안위에서도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고시가 되었지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예산만 태우면 그리고 만약에 그것 자체도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홍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약 한 3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광고, 협찬 뭐 이런 것만 주더라도 일단은 나름대로 유지해 가면서 네. 서서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홍보 예산 300억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산을 TBS 쪽으로 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없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없앤 건데 뭘 의지가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가 TBS를 살려주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이게 의지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그래서 그들의 의지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그리고 조례상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의 유일한 지역 공영방송 TBS가 35년 만에 문을 닫는다.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태가 촉발된 게 2022년 이제 7월이었거든요. 7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시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이 일이 지속돼 왔고 이제 11월에 실제로 이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구성원들은 불안에 떨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동안 사실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것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구성원들은 좀 많이 뭐랄까요? 무력감? 어차피 안 될 거야. 저희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시를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될 텐데.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네. 제가 있었을 때도 이미 문제가 불거진 이후라서 사실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2022년 7월부터 이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네. 심정적으로 힘든데 지금 심정적으로 힘든 것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월급이 언제서부터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임금을 받지 못한 거는 9월부터고요. 9월, 10월 임금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달 월급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연 언제 다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월급이 삭감된 상태로 몇 달을 지냈었던 거죠. 그렇죠.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뭐 무급 휴가로 일정 부분을 돌려서 임금을 삭감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그 전부터는 2024년부터는 이제 기본급만 그러니까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일체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임금 삭감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온 거였고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씩 어려움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제 9월부터는 아예 임금이 끊기는 저는 사실 이 상태를 사회적 사형 선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뭐 20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들어온 지 뭐 한 3, 4년 된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한 명의 그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직장을 잃는다는 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수백 명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같이 오늘 동행한 TBS 동료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그랬더니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대출 서류를 다 작성하고 이제 회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루 전에 은행 측에서 TBS 상황을 알고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상환 능력을 우리가 장담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대출이 막혔다. 너무 지금 어떻게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에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택배 상하차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일단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뭐 이직을 당연히 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이직도 쉽지는 않거든요. 요즘 뭐 방송사가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각 방송사들이 모두 힘들기 때문에 이직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정말 유지할 정도, 심지어 그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 고통이 정말 상상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성 님이 댓글로 제 차는 TBS FM이 고정이거든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지금 TBS 청취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던 매체인데 청취자분들도 많이 떠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우리 김경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면 11월 5일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감이 네네.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의회가 TBS 문제를 행감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5일 날 국감을 네.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행안이라든지 내지는 뭐 방통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질의를 하고 쭉 분위기를 보니까는 이거에 정말 책임이 오세훈 시장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아마도 좀 이걸 전환을 하자, 태세를 좀 바꾸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편파적인 방송 때문에 그런 거다. 김어준은 불러야 되겠다. 네. 뭐 주장
불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 방향을 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증인들을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나오진 않았죠. 예, 방향과 책임을 TBS의 편파 방송 때문이다라고 돌리려는 의도가 맞습니다.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국감장에서도 나온 이슈 보면 TBS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기사 한 줄 쓰기에 적합한 문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출연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시민들이 듣기에 상당히 자극적인 거. 어머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렵게 벌고 있는데 김호준이 이렇게 많이 번단 말이야? 이러면 좀 어느 시민들이라도 그런 걸 좀 들으면 어떤 반감 같은 게 들으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시장 논리로 치면 김어준 씨가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았는데 시장 논리로 보자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무시한 채 그렇죠. 단순히 자극적인 워딩만 떼서 뉴스로 만들려는 그런 심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증인 출석을 요구했잖아요, 서울시 의회에서. 근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맞습니다. 반응을 혹시 전해주실 수 있나요? 국힘 쪽의 반응? 지금 이제 뭐 신장식부터 해가지고 다들 많이 나오지 않으셨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국힘에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증인들은 다 나오지 거의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걸 별도로 또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 상황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과태료 부과 네. 이것도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네, 네. 거군요. 근데 그 행감에서 김경영 위원장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제가 워딩을 좀 봤더니 지방자치 권력이 지역 공영방송에 돈줄을 쥐고 흔들며 탄압하고 결국 폐국에 이르게 한 극단적 사례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 안에 네, 압축적으로 많은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TBS는 서울시 출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약 한 73%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뭐 이렇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 돈줄을 그냥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분기마다 줬던 것들도 갑자기 한 달로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예산도 완전히 삭감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언론 탄압의 그냥 뭐 극단이죠. 예. 예산이 분기별로 지급돼야 되는 걸 한 달 단위로 주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복사용지마저도 아껴 써야 하는 그런 상황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분기별로 주던 거를 월 단위로 주게 되면은 장기적인 저희가 계획적으로 방송을 구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줘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기획한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이게 95.1이라는 주파수가 굉장히 황금 주파수라고 그렇죠. 불리거든요. 예. 근데 이 주파수를 처음에 이 교통방송으로 출범을 하면서 서울시에게 줬던 이유는 서울시의 어떤 지원을 전제로 하고 95.1을 서울시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근데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무너져 버린 건데 이 전제가 깨지니까 이 정말 세밀하게 돌아가던 톱니바퀴들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TBS 같은 경우는 지상파기 때문에 규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재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원을 끊어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도 수많은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원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네.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끊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폭력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폭력적이란 표현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예산을 끊어버리는 건 사람의 네. 밥줄 그리고 직장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TBS 구성원들은 공익적인 성격의 채널에 부합하는 컨텐츠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TBS를 교통방송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사명이 변경이 돼서 2020년부터는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조금 더 공익적인 성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어떤 노력들을 해왔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또 최지은 앵커가 진행을 했던 코로나 특보가 있었잖아요. 예. 코로나 시국에 정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전달했던 방송사는 아마 TBS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역사 스테이 흔적이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시민 특이점, 특이점이라고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TBS 하면 95.1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에게는 101.3 EFM도 있고요. 그리고 또 TV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채널이 있는데 특히 이제 101.3 그 EFM 네. 같은 경우는 외국인분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던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재난 시에 그 어떤 채널보다 빨리 외국인들에게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채널들까지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서울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서울에 살고 계시는 혹은 또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이 외국인 분들에게도 큰 손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뭘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특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외부의 평가도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뭐 기상이 악화되거나 뭐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다 근무 시간 반납하고 나와서 특집 방송, 특별 방송을 했었거든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순히 편파적인 컨텐츠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회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또 화가 나는 포인트는 항상 시의회나 내지는 언론에 계속 뭐 나는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난 열심히 하고 있다. 문 닫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국힘에서 물론 조리를 발의했지만 하나도 제의도 하지 않고 바로 다 수락하고, 그다음에 폐지율안이 이제 된 다음에는 또 행안부에다가 바로 고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예산은 다 계속 깎았었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보았을 때 너무 이거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선적인 표현들과 과거 사례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씩. 일단 김경 위원장이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일관되게 TBS를 공중 분해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2021년도 4월에 보궐로 네.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그런 보도 뭐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내가 들어가서 예산을 갖다가 없애겠다, 예산을 줄이겠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동아 인터뷰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에 실려 있는 발언입니다.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라는 얘기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저 위에 빨간 글씨로 저희가 색을 바꿔놨는데,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발언이 2021년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뭔가 이제 물밑에서 혹은 본인의 속내는 TBS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할 수도 있다, 예산 지원 중단을.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월 28일에 TBS 설립 목적이 교통 생활정보 제공인데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 우리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뭐 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리포터분들이 원래는 세 분이서 네. 한 번에 세 분이서 하셨거든요. 서울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상황까지 항상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 계시는 리포터분들도 계셔가지고 날씨 정보라든지 저희는 항상 이제 전해왔습니다. 그것도 1시간에 보통 3번씩이요.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최소한 교통 정보를 1시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거를 지켜왔고, 그리고 저희가 평시에는, 그러니까 괜찮았을 때는 정말 1시간에 3번 이상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세훈 시장의 그런 속내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2021년 7월 1일 취임 후에 첫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혹시 그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1년 7월 1일에 어떤 발언을 오세훈 시장이 했는지.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교통방송이 시사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한다면 공정해야 한다. 세간에서 TBS, 특히 특정 방송을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TBS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보도, 생태탕 보도를 가장 많이 한 곳이 KBS와 TBS였다. KBS는 선거가 끝난 후에 끝나기 전부터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TBS도 자정적으로 자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인터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무언의 메시지. 네. 이 무언의 메시지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일 거고요. 서울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겠냐라면서 큰 틀에서 조직 자체에 대한 해체권도 있다라고 명기를 한 게 7월 9일 인터뷰입니다. 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의원님이시니까 네. 해석하자면 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랑 상의를 해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예. 역할이 좀 서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이종배 시의원님께 한마디 하세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게 TBS에도 서울 시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는 거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TBS에도 서울 시민이 있고 그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제 정치인은 자기의 그 지지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배 시의원님께서 좀 TBS 안에 있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청취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힘 쪽에서는 늘 그런 주장을 해왔었단 말이죠. 뭐냐면 시의회가 국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이유는 이렇게 편파적인 TBS를 없애고자 하는 의견의 표시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폐지 조례안을 제1호 법안으로 의결을 그 조례 폐지안을 냈는데 일단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이 본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건 TBS를 없애라는 뜻 때문에 본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예,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까 얘기하신 여러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왜 없어졌는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힘을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도 참 아쉽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미 김어준은 나갔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도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동의를 못 하실 거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동의를 쉽게 하시지 못할 텐데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TBS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 언론노조 송지연 지부장이 줄곧 해왔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재밌었던 것이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플랜카드를 들고 뭐 집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시민 여러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따끔하게 한 말씀씩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젊은 여성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좀 하지. 평소에 잘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직도 김어준 씨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TBS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간 지 2년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넘었는데. 저희 김어준 씨 방송 안 하신 지 1년 넘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잘 되겠네 이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사실 이제 TBS라는 방송국에 대한 반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전히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이제 새벽에 이제 정말 그 택배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항상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는 항상 그 사고 소식 그리고 어디가 더 많이 막히는지를 전달해 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사고 소식은 내비게이션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거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라는 인기 프로그램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그걸 프로그램도 직접 하신다고요? 예. 아니 객관적인 데이터가 예. 청취율 조사를 하면 네. 잘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안타깝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모든 정말 그 황금 게스트분들이 다 나오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어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없애야 되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어서요. 그렇게 큰 틀에서 조직 자체에 대한 해체권 언급을 2021년 7월에 했는데 2022년에 TBS 출연금 예산을 갖고 계속 압박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2022년부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조정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가장 직원이 많았을 때는 이제 300명이 넘게 있었는데 네. 뭐 지금은 230명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0명을 더 줄이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할 소지는 별로 없나요? 사실 지금 경영상이 많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예. 경영이 많이 악화돼 있어서 법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국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고 그나마 월급 못 받고 버티고 있는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서울시 의회가 좀 도와주거나 뭔가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추정기관의 지위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 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미 또 그걸 예. 관련해가지고 다 고시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방통위에서는 그걸 또 이제 어쨌든 승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막상 뭐 민영화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후원이라도 좀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근근히 이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에 그 많은 그 광고 예산들이 있으니까 광고 예산 좀 밀어주자. 그리고 저희 문체위에서도 홍보라든지 행사 예. 예산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거기다 좀 요청을 하자, 용역을 거기다 주자라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의지잖아, 의지. 그렇죠. 의지가 없다. 예. 의지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얽혀 있는 연결고리가 다 끊겼어요. 다 이제는 끊겼어요. 다 서울시랑은 끊겼어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도 없어요. 예. 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잖아요.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다더라. 조금 이제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서울시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관상 여전히
그 서울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지금도 예,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제 서울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정관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또 끊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뭐 어떤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제 용역을 주고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결정적으로 정말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방통위에서 정관이 변경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일을 진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방통위에서 정관 개정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일을 진행한 거였는데 안 됐죠. 네. 예, 김태규 그 방통 위원장 그 대리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이거는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1인 체제의 방통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 근데 그 방통위 체제가 네. 지금 다시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는 게 아무도 가장 알 수 없습니다. 큰 문제잖아요. 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TBS를 패국하려는 게 아니다. TBS에게 더 큰 기회를 주려는 거고 민영화의 기회를. 더 이제 나가서 정말 더 자유로운 방송을 하기 위한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국민의힘 시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기회를 얻기까지 저희가 또 버틸 수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시의원분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거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네. 민영화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감이 변경돼야 하는 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막혀 있는 네,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그 당연직 이사를 빼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가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돼가지고 그거를 행안부에다 제출했고 그래서 고시가 돼 버렸어 일단은. 네. 근데 그게 방통위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이상하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TBS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여타 서울시 산하재단과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통위. 방송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감사도 받지만 방통위의 감사도 그렇죠.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조직, 그러니까 서울시와 방통위가 서로 이제 좀 잘 맞물려 가야 그래서 그래야지 TB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좀 원만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걱정이 이제 올해 연말에 우리 그 주파수에 대한 재승인.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서 재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재승인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사실 내부에서는 네. 재승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 재원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지가 재승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아예 없다 보니 재승인이 쉬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재승인 요건을 지금 돈 때문에 갖추지 못했으니까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 채널을 회수해 가서 그 채널을 회수한 걸 다른 쪽에 예를 들면 뭐 보수 쪽이라든지 이런 데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글쎄요. 사실 그 부분은 매우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네, 네. 예, 그리고 이 채널을 하나의 채널을 그리고 하나의 뭐 주파수라든지 이런 거를 재회수한 다음에 사업적 업무를 다시 한다는 게 결코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네. 여러 정치라든지 그리고 이게 신문과 방송은 또 다른 부분이 만약에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그것이 이 주파수가 어느 채널로 가든지 간에
특혜 논란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11월 12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승인 여부는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네.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방통위의 위원분이 그쵸. 한 분밖에 안 네.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근데 지금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미 방통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게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 예. 내년 1월 1일에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 상태대로 무급으로 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할 수 방송 있는 거예요? 또 이제 TBS만의 특수한 부분이 뭐 네. 예를 들어서 K본부라든지 M본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방송사들인데 사실 저희는 건물이 TBS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그 안 그래도 예. 지금 우리 무궁화님이 12월이면 지금 있는 건물에서도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예. 마침.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이 되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제 이미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송출료라는 거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송출료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내년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송출료나 임대료는 사실 방송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또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런 비용은 서울시의회, 서울시랑 관계가 지금 이제 끊어졌다고 해서 아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예, 아. 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행사 예산이라든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아니면 광고를 갖다가 TBS에다가 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쪽의 시의원분들은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어쨌든 방송의 기능을 활용해서 약간의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 네네. 그런 거는 이제 타 방송국에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냥, 예, 그런 예산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서울시에.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힘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표결에서 다 안 아,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실으려고 해도 결국 표결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없습니다. 또 없군요. 예. 그러면 참 다수당이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수당을 만드는 선거가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단 말이죠. 2년 정도 남았나요? 이제 1년 반 정도 2026년, 남았죠. 1년 반. 2026년 네, 1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상태대로 조직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단 한 달만 월급을 받지 못해도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 반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구성원들이 과연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그나마도 이제 TBS 방송국의 존속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데 네. 직원들은 지금 버티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아마 이제 분명히 뭐 다음 그 시장 선거 때는 공약이 뭐 TBS 살리기 뭐 난 이렇게 살리겠다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버텨줘야 예,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네요. 아니 의원님도 만약에 네. 지금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으시지만 네. 하루아침에 끊겨가지고 아, 이게 언제 다시 나올지도 모르고 네.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아, 어렵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무임금으로 계속 방송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희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금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니 특별시 이제 강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는 송정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제 서울 플러스. 예. 이제 서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의 예산을 소정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참 막막하긴 하죠. 네, 막막하고 특히 이제 제 나이는 이제 30대인데 이제 40대나 50대인 직원분들은 가정도 있으시고 대부분 또 가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집 관련해서 이자라든지 예. 그 고정 비용이 생활비가 만만치 않죠.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사실 그분들은 정말 방송이 좋아서 그리고 20년 넘게 10년 넘게 그냥 서울 시민을 위해서 방송한다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뭘 잘못했나라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 시민이고 직장인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이 계속 패국 생각한 적 없다라는 식의 언론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액션을 한 번이라도 의회랑 소통해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폐지안 올라왔을 때 바로 의결했고 제2요구 전혀 한 네.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 조례가 다 통과되고 폐지가 확정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바로 행안부에다가 우리 빨리 고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해 줬던 것을 갖다가 19개의 출연 기관 중에서 유독 TBS만 매달 줘서 예. 목을 옥죄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출연금 교부 내역을 자료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월치를 보통 주는 거 4개월치 네. 이렇게 3, 4개월치를 주는 게 관행인데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출연금 표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22년 1분기는 이제 출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3월까지 받은 거고 4월, 5월, 6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월 월별로. 단위로 이렇게 교부금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교부금을 받게 되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급급한 거죠. 네, 하루하루 살기가 그렇습니다. 급급해지는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음 달 교부금을 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네.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로 이제 경영이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가게 살림을 할 때도 내가 목돈이 언제쯤 생기겠다 몇 달을 모으면은 집안 살림에 장기 저축을 하겠다 예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달별로 이걸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 집안 살림도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원래는 21년도에는 375억이었잖아요. 네. 예산이. 예산이 375억이었는데 이거를 취임하고 나서 250억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다시 그거를 올리다 보니까 그럼 방법이 뭐지? 근데 원래는 이제 행안부 규정상에 분기별로 하는 건데 그럼 매달로라도 다시 자르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낸 거죠. 이게 그러면은 위반이 되는 소지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 규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위법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규정에 분기별로 줘라라고 했는데 하는 거죠. 그 예. 규정 자체를 지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TBS만 그러다가 이제 왜 TBS만 이러냐라고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출연 기관을 다 월별로 그래서 다른 출연 기관들도 지금 아주 난처한 거죠. 월별로. 예. 8월부터 그렇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고 해서 조례 폐지 그 폐지 조례안이 나오자마자 네. 그냥 바로 의결을 해서 맞습니다. 땅땅땅. 네. 해버렸고.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네. 제 요구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제2요구를 한 사례, 그러니까 TBS 사례가 아니더라도 많죠. 어떤 것들은 제2요구를 했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무슨 시민 예술인 무슨 조례 예. 이런 것들도 제2 요구를 했고요. 하여튼 10몇 건 됩니다. 꽤 열몇 건. 꽤 많은 것들을 다 제2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걸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 중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적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하셨는데 TBS 건에 관해서는 이제 제2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채숙 홍보기획관님의 대답으로는 어차피 시의회를 통과할 텐데 굳이 안 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2요구 만약에 정말로 이 폐지 조례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한 번쯤은
제의 요구를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본인이 정치인이라면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없앨 의지는 없어라는 걸 거부권으로 보여줄 당연하죠. 수도 있는데 네.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다. 없었습니다. 예. 네. 의지가 없었다. 바로. 그러면 그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정확히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이제 다 통과되고 해지가 의회에서는 된 다음에 이제 행안부 고시를 받아야 네. 되니까 행안부에다 고시해 주세요라고 그 다음 날 바로 요청을 했어요. 그게 5월 말인가 6월 2일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바로 고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뭐 서울시의 당연직들이 들어 있고 방통의 당연 이거 빼라라고 예. 해서 그게 한번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뺐고 다시 그걸 이제 보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제 고시를 그냥 해버린 네.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놓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죠.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좀 이렇게 뭐 행정에 좀 착오였다라든지 미숙이었다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네.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수도 있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내부에서는 그 출연 기관 해제 절차와 관련해서 뭐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출연기관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은 출자 출연 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영화의 방법보다는 지금 네. 상황에서 네. 다시 서울시와 손을 잡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영 방송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일단은 서울시의 지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채널이고 애초에 설립 근거가 예, 그랬으니까. 설립 근거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민영화를 하든 다양한 뭐 서울시의 어떤 출연금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회사가 존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들입니다. 그 작업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고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출연금을 확 줄여버리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실현하기도 전에 이미 고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목줄을 끊어놓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 내부적으로 그런 소송은 논의는 하고 있는 예, 단계이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구체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예,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회사 측에서 내놓는 혹은 사측에서 주장하는 해법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해법은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예,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남은 인원으로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출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예. 시간 선택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부의 시간이라도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임금들이 다 임금 체불로 쌓이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시간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급휴직을 신청했더라도 퇴직금은 또 쌓입니다. 퇴직금은 또 쌓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저희가 이미 임금 체불로 인해서 20억 이상이 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료라든지 송출료라든지 지금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조 조정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렇게 네. 사이즈를 줄여서 네. TBS에 좀 눈독을 들이는 소위 그런 기업들 내지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 나타나면 다운사이징 된 TBS를 팔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TBS는 공영방송이라는 거죠. 채널의 성격 자체가 이게 허구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제시하는 다운사이징에서 누군가에게 팔겠다라는 게 과연 실현이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일단 정관이 변경되지 않으면은 그 무엇도 사실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2번이나 반려를 했잖아요. 예. 2번이나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신청한다고 한들 사실 정관 변경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영화의 움직임, 서울시도 계속 오세훈 시장도 TBS를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YTN도 지금 민영화가 됐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죠. 뭐 그냥 자본 권력으로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소리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거의 이 민영화는 징벌적 민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프로그램 하나 만든 죄가 이렇게까지 참 공영방송 하나 사라진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의미이잖아요.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공영방송이 어떤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다른 공영방송을 향해서도 어떤 자금으로 압박을 하는 형태, 뭐 실제로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서 이미 자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선례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매우 좀 우려스러운 거죠. 예. 이게 언론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학술적으로는 뭐 제사의 권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사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어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미디어 재단으로 처음에 2020년에 제가 네.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TBS 교통방송에서 사명 자체를 서울시 미디어 재단으로 바꾼 게 2020년.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 교통방송이라는 그 인식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그냥 교통방송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이 이제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네. 상태고 공중분해가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저도 무겁거든요. 공모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든 세력은 국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 상황에서 TBS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인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결자해지를 해서 새롭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민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만 있다면 이제 예. 방법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직원들은 많이 하거든요. 의지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럴 의지가 읽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그 의지를 어떻게 되살리지 않는 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선거로서 시민들이 심판해 주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래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알려야 네. 되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정말 대한민국이 되게 촘촘하게 톱니바퀴로 굴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하나라도 어그러뜨리면은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근데 이 어떤 하나를 작은 거를 바꾼다고 해서 그냥 그게 작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례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촉발되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인 힘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원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영업 사원도 뭔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럼요. 네. 이거는 이제 한 명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금 240명 가량이 남아 있는 네. 조직이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그 국정감사에서 그 내가 얼마나 이 TBS를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TBS 임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단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 걸로 아는데 영상 편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사실 이렇게 사태가 촉발되고 나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TBS에 오신다거나 아니면 TBS 임직원을 만난다거나 하신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근데 원래 아예 없지 않았나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방송하신 적도 있고, 예전에 그쵸? 이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와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분들,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TBS 네. 사안 자체를 네. 이제 별로 임팩트 있게 예. 받아들이는 분들이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냉엄한 현실이지만 네. 관심의 끈을 계속 가져주시라 뭐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좋고. 10월 15일에 국정감사 날 저희가 이제 시청 옆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시민분들께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나와서 발언을 해주실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대학생 청취자 한 분이 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냥 현장에 그냥 나오셔가지고 한 어르신께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TBS 없으면 안 됩니다. TBS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애청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냥 라디오니까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뭐 시민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일, 35년 동안 공적인 어떤 시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응원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라 저도 같이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댓글로 심은정님, 그놈의 민영화, 그리고 무궁화님 계속 라디오를 들을 수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TBS 95.1 고정하고 그렇게 아껴주신 청취자분인데, 푸다당님도 살아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또 최정진님, 정말 안타깝네요. 정권의 힘을 이렇게 휘둘러대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진짜 그 TBS가 95.1MHz 여러분이랑 함께 소통한 지 35년인데 이제 진짜 망한다라는 단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그곳 제 친정에는 240명가량의 동료들이 남아있고 다시 활기차게 대본도 쓰고 편집도 하고 생방송 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뭐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자리였지만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죄송하네요, 그냥.
예, 조금 더 애써주시라. 네. 조금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네.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네. 꼭 좀 애써주시라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드리면서 예,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를 나눌게요.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론아싸 뉴스 호로록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 4시에 찾아옵니다. 오늘도 같이 방송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널리 이 소식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수요일 12시에 뉴스 호로록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